이제 제 5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그 간단한 힘을 물체에 적용한 걸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힘은 변하지 않는 힘이고, 변하지 않는 힘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특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했어요. 우리가 그 풀어서 뭘 풀었냐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에 미분방정식을 간단히 1차 미분방정식 2번 풀어가지고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거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만 알 것 같으면 그 식을 적용해서 언제든지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모든 간단한 힘을 또는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에는 뭐만 하면 되냐면 가속도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한 가속도만 구하면 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그렇게 가속도만 구하는 경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가속도 구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쉽겠죠. 아주 쉽겠어요. 그렇지만 일정한 가속도 구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들을 것 같으면 아주 쉽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뭘 배우냐? 일정한 힘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 경사면을 배웁니다. 물리 시간에 경사면 엄청 많이 배워요. 경사면, 여기 경사면인데 경사각이 세타예요. 경사면 문제란 어떤 문제입니까? 이 경사면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까? 경사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얘기해 보세요. 뭐가 경사면 문제입니까? 물체가 경사면 위에서 운동을 하는. 그렇죠. 물체가 경사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힘 받고 운동해야 되는데, 경사면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받는 힘은 어떤 힘에 해당하냐면 일정한 힘에 해당합니다. 그걸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물체가 여기 있는데, 물체가 받는 힘은 이게 무슨 힘입니까? 여기 무슨 힘이에요? 중력입니다. 그렇죠. 중력. 그래서 질량이 m짜리면 중력 mg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작용합니까? 여기에 이건 무슨 힘이에요? 수직항력. 그렇죠. 수직항력 n이 작용할 때, 그때 이 힘이 물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움직이더라도 mg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크기가 방향이 안 바뀌어요. 수직항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일정한 힘을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 되도록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할 텐데. 이거 물리 시간에 이거 많이 나옵니까? 별조 이 차 교수님 시간에 처음 나왔습니까? 물리 시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왜 이렇게 경사면 문제를 열심히 물리 시간에 풉니까? 왜 열심히 푸는 것 같아요? 여기 열심히 푸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경사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경사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작다? 크다. 가운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경사면 뭐 별로 있습니까? 경사면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리 시간에 열심히 경사면을 배우냐면, 왜 배우냐면 이게 바로 물리 법칙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기초가 되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그런 다른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가장 간단한 경우로 지금 경사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시간이 이건 실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화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는 진짜 우리가 다루는 재밌는 걸 다루는데, 물리 시간에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 경사면, 우리가 아이들도 아니고 미끄럼 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경사면만 자꾸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물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실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을 깨우치는 분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본 법칙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경사면이 아주 중요한 예가 된다. 왜 중요한 예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일정한 힘을 받는 그런 예가 되죠. 가장 간단한 경우를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점점 복잡한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렇게 간단한 경사면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좀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문제에 나오는 물체를 모두 찾아요. 다시 말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물체를 찾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물체가 어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체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에 물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경사면 위에는 상자가 있죠. 또 뭐 있습니까? 경사면도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경사면은 우리 대상에 포함시킵니까? 안 포함시킵니까? 안 포함시킵니다. 이놈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경사면 밑바닥과 경사면 사이가 이런 뭐 블록이라고 그래요. 여기 마찰이 없어가지고 요놈이 내려오면서 이것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물체가 두 개가 됩니다. 물체가.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물체를 다 찾는데 왜 찾습니까? 왜 찾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물체를 대표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인데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물체마다 하나씩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체마다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물체를 다 찾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찾아야지 돼요. 왜 힘을 다 찾아야 됩니까? 뭐 찾기 힘든 거 하나 좀 덜 찾은 다음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다 찾아야지 돼요? 네. 그렇죠. 운동방정식의 F는 MA의 F자리에는 반드시 합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합력을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까지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해서 뭘 구하면 돼요? 이런 경우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에는 가속도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 시간에 경사면 나오는데 항상 가속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루래도 가속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가속도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가 보다. 사실은 어때요? 뉴턴의 운동 방식을 푸는 목표는 뭐예요? 가속도예요? 아니죠. 뭐예요?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게 목표죠. 근데 가속도 구하면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가속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대상 물체는 골랐어요. 골랐더니 놓인 상자고 상자에 작용하는 힘은 뭡니까? 지구가 상자를 잡아다니는 중력 mg, 그다음에 면이 상자를 미는 수직항력 n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 힘을 먼저 구해놓고 mg 구하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전부 다 무엇에 의해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mg는 무엇에 의해서 구했어요?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힘의 법칙으로 구했죠.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그 힘에 대한 힘의 법칙으로 구하는데 우리 전에 배웠어요. 수직항력은 힘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힘의 법칙이 없는 힘이 딱 두 가지인데 수직항력하고 또 뭐가 있어요? 마찰력. 그래요? 원심력. 그래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장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면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장력은 줄 때문에 물체의 운동이 구속받아 작용하는 구속력, 수직항력과 장력과 같은 구속력은 힘의 법칙으로 따로 구해지지 않고 뭘로 구해진다고 그랬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풀이로 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기는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거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풀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식을 적용하겠어요.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이런 문제도 어려워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그냥 FBD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다가 도표를 그리는 겁니다. 자유물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있는데 자유물체도는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뭐 프리바디가 물체가 막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받고 구속되어서 움직이죠. 여기서 프리바디란 그 도표에다가 물체는 그리지 않는다. 프리에 뭐가 없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는 없다 그런 뜻의 도표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체는 없는 도표 뭐 이렇게 번역하면 또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나는 그냥 FBD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되는 도표인 FBD를 그리도록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그리는 순서는 첫 번째는 좌표계를 먼저 정합니다. 힘을 표시기 위해서. 좌표계는 어떻게 정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해요?
편리하게 정합니다. 이때 편리하게 정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힘이 좌표 축에 같이 있도록 정하면 그럼 더 편리해져요. 그 다음에 좌표계를 정한다는 말은 뭐였냐면 원점을 정하고 좌표축을 정하고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좌표계를 정한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물체를 좌표계 원점에 놓습니다. 놓기만 하는데 물체의 모양은 그리지 않고 뭐만 그리냐면 질점으로, 질량, 거기에 점을 하나 딱 찍어요. 질량만 표시해요. 그리고 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거기다 전부 다 그린 게 바로 FBD,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내가 정한 각 좌표축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대표시킵니다. 이렇게 대표하기 전에 벡터 방정식으로 쓴 건 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좌표계를 정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가속도를 각 좌표축 방향의 성분을 표시한 다음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FBD를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 경사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경사면에 마찰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찰이 있는 경우는 오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마찰은 전부 됐으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마찰이 없는 경우에 하면 이런 경사면에 마찰 빼면 힘 뭐만 받냐면 중력하고 수직항력 두 개만 받습니다. 여기다 먼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도록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좌표계를 정하죠.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다 수평 방향, 연직 방향 이렇게 정해도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정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경사면을 따르는 방향, X 방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윗방향, 이걸 갖다가 Y 방향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어요.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 답은 어떻게 구하든 똑같이 나오고, 요거 잘못 구하면 좀 어려워지고 풀기가 복잡해지고, 잘 구하면 좀 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를 좌표계 원점에 이렇게 놓겠어요. 이렇게 여기다 딱 놨어요. 그래서 저 물체의 모양들을 안 그리고 점만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질량만 표시하면 돼요. 자, 이걸 X축으로 했으니까 이 힘은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중력은 옆으로 비스듬히 작용하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Y축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입니다. FBD입니다. 요 놈을 가지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각 좌표축마다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X축 성분은 X축 힘을 보는 거예요. 자, 수직항력은 S축 성분 힘이 없어요. mg만 있죠. mg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인데, 그래서 max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y축 성분은 어떻게 놓으면 되겠어요? 가운데, 자, 여기다 y축 성분 내가 아직 안 썼어요. y축 성분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fy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봐야지 돼요. 요거 fy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요? 그렇죠. mg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may. max, may는 모든 문제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다른 게 뭐만 달라져요? 자, 힘만 달라지죠. 자, 그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그래서 잘했어요. n-mg 코사인 세타는 may 하면 우리 식을 두 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식. 식 더 나올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어야 할 식이 두 개 세웠는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mg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주어졌어요. 세타 알아요? 몰라요? 세타 주어졌어요. m 알아요? 몰라요? 주어졌어요. ax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구할 것이요. 이 식을 풀어서. 그 다음에 n 알아요? 몰라요? n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구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수직항력과 장력은 이걸 풀어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AY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 건 전부에서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이건데 구해야 할 거는 AX, AY 수직항력이 3개 나왔어요. 그러면 식 2개인데 모르는 거 3개. 풀어서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포기하고 집에 가면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식을 하나 더 구해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구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때 보면 우리 사실은 n은 왜 생긴 거라고 그랬습니까?
구속 조건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구속 조건 때문에 풀지 않아도 이 중에 모르는 것에 제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요거 풀기에 딱 맞게. 따라서 제한 조건이 몇 개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 더 나오면 되죠.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풀지 않아야 되는 게, 자, 그래서 구속력인 수직항력과 정력은, 이거는 이제 수직항력 구해야 된다는 거고,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반드시 풀지 않고서도 구할 수 있는 조건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AY는 제로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뭡니까? 물체가 경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AY죠. 이거는 물체는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럼 AY가 어떻게 되겠어요? 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 더 있으니까 세 개의 이식을 이제 가지면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풀었더니 이걸 어디에 삼식을 어떻게 합니까? 삼식을 이식에 대입했어요. AY 제로, 이게 제로니까 여기 제로 대입하면 이식으로부터 우리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수직항력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항력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일식에서는 요 그대로 여기서부터 AX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 가속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이제 구했죠. 가속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죠. 수직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보면 면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여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미리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여기 면이 있는데 물체가 와서 부딪히면, 세게 부딪히면 센 수직항력, 약하게 부딪히면 약한 수직항력이죠. 이거 부딪히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미리 수직항력이 정해지지 않죠. 일반적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면이 이렇게 있어요. 면에 뭐가 부딪혀요. 짱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뭐가 무엇한테 힘 작용합니까? 이렇게 쾅 부딪히면, 이거를 갖다가 다가오는 공이라고 하면 공이 어때요? 바닥한테 힘 작용하죠. 어떤 방향으로 힘 작용하겠어요? 자, 이 오는 방향으로 힘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힘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공이 날아와서 공이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가 그려져야 될 때 왜 다른 게 나와? 공이 면에 힘을 F로 때린다. 그래서 때리는 거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F예요. 이게 F. 그러면 요 놈은 뭐예요? 공이 면을 때리는 힘이죠. 요거의 반작용은 뭐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수직항력은 누가 받아요? 공이 받죠. 그래서 요거의 반작용 중에 수직항력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요 놈의 반작용은 수직항력과 같은 방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거의 반작용은 어떤 방향이냐면, 요거는 F'은 요거하고 반대방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힘은 두 개의 방향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인 성분과 평행인 성분을 분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잘못 그렸어요. 조금 더 길게 그려야 될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그려야 되겠죠. 이거 분해했으니까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한 부분, 요 두 개를 분해를 하는데, 이랬을 때 면의 수직인 성분, 이거를 수직항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면의 평행인 성분, 이건 뭐라고 하냐면 요거 바로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마찰이 없다면, 이 물체와 요 면 사이에 마찰이 없다면 요 힘 작용해요, 안 해요? 작용하지 않고 뭐만 작용하냐면 수직항력만 작용합니다. 그때는 이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튀겨 튀겨서 이렇게 나가겠죠. 나가겠어요. 그래서 수직항력 때문에 공의 방향만 바뀌고 속도는 안 바뀌면서 튕겨져서 나가게 되겠어요. 그랬을 때 N은 면에 적용하는 수직항력이고 F는 마찰력이다. 이게 바로 수직항력이기 때문에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미리 정해지지 않고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겠어요. 그래서 이 수직항력은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흔히 책상 위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mg면 수직항력은 얼마다? 그 mg가 금방 나오죠. 근데 그 수직항력은 항상 mg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이놈의 가속도가 0일 때만 mg예요. 가속도가 0이 아니면 mg가 아니죠. 그런 예를 보기 위해서 우리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뭐 그려놓은 거예요? 네, 뭐예요? 이제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거. 이거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가속도는 움직이는 방향과 관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위로 올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있겠어요? 점점 빨리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내려가고 있더라도 가속도의 방향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가속도의 방향이 이래요? 점점 천천히 내려가고 있으면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도 A로 점점 더 빨리 올라가고 있을 때 질량이 M인 사람이 올라가 있을 저울의 눈금은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FBD,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X축, Y축 이렇게 적었다 그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고 질량이 M이면 뭐가 작용합니까? 뭐가 작용하냐면 밑으로 힘 작용하는 거 어떤 힘이 있어요? 아, 위가 먼저 있네. 수직 강력 N. 그 다음에 밑으로 중력 mg 이렇게 있죠. 두 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F는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방향 성분밖에 없으니까 N 빼기 mg 했어요. 그 다음에 는 MAY 그랬는데 AY가 뭡니까, 이게? AY가 사람의 가속도죠. 이게 사람의 가속도는 뭡니까? 0입니까? 아닙니까? 0이 아니죠. 0이 아니에요. 이거 뭐의 가속도가 같겠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같으니까 A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MA 집어넣을 것 같으면 N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MG 더하기 M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수직항력이 MG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수직항력은 항상 MG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미리 정해지지 않고 반드시 어때야 돼요? 운동법칙에 의해서 나중에 풀어야 된다. 수직항력 이거 얼만데 이러면 안 돼요. 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력 이거 얼만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단진자에서 장력은 어때요? 움직이면서 계속 변하죠. 같은 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바닥에 놓은 저울을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저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울의 눈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저울의 눈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네, 저울한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어떤 힘에 대해서?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은 우리 사람에 대한 운동법칙 풀어가지고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는 중력하고 저울이 사람을 떠받치는 수직항력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수직항력이 바로 뭐하고 같아요? 요거의 반작용이 저울의 바닥이 사람을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의 반작용이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이죠. 그래서 수직항력이 사실은 저울의 눈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N'은 저울의 표면이 사람을 위로 들어올리는 수직항력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수직항력을 구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누르는 힘은 mg 더하기 ma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체중계의 눈금이 달라지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면 체중계의 눈금이 mg보다 더 커지고 A가 0이면 그때는 mg하고 같아지고 A가 0보다 작으면 mg하고 작아지겠어요. A가 마이너스 g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어떤 경우냐면 줄이 끊어진 경우죠. 줄이 끊어진 경우에는 체중계의 눈금이 0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상에서 던진 물체의 운동에 지금 배운 걸 잠깐 응용해 보고 지난 시간에 한 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X축, Y축 한 다음에 여기다가 공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힘 하는데 힘 뭐밖에 없어요? 힘 mg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다 그릴 때 X축 방향 하면 fx는 X축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 하니까 max 이렇게 됐죠. 그래서 ax는 0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하기는 했는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고 하니까 더 알기가 쉬워요. 아까가 더 쉬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훨씬 알기 쉬운. 훨씬 쉽죠. 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열심히 그리면 이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 문제 풀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y-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냐? fy는 마이너스 mg 요거만 있죠. 그래서 may 하니까 ay가 마이너스 g가 된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푼 것처럼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여기 이제 초기 속도하고 초기 위치만 집어넣으면 문제 풀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는 마땅한 연습이 없어서 뒤에 5장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문제 어떤 게 있냐면 경사각은 30도고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질량이 10kg인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수직항력하고 알짜힘하고 상자의 가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알짜힘은 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는 뭐하고 뭐만 작용해요? 중력하고 수직항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알짜힘은 주어 2개 더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2개의 크기만 그대로 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벡터로 합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구하는데 순서대로 하면 맨 먼저 뭘 그려야 되겠습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좌표축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어요? 뭐 경사면 따라서 한번 그려보지. 경사면 따라서 안 그려도 사실은 좋아요. 그러면 수평 방향, 연직 방향 하면은 중력이 Y축 방향이 되고 수직항력이 좀 비슷해지죠. 그 차이밖에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속도가 어떤 방향이겠어요? 경사면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를 X축으로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속도를 구했을 때 두 성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속도 구할 때는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좌표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빗면의 위쪽 방향을 플러스 X, 빗면의 수직인 방향을 플러스 Y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이렇게 그렸어요. 아까 우리 많이 그린 거죠. 그러면 X축, Y축하고 수직항력, 중력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중력부터 구하면 중력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중력은 mg인데 질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kg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런 거 구할 때 수치 계산을 할 때는 단위하고 같이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10kg.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죠. 그래서 이때 단위도 똑같은 단위계에 속한 단위를 쓰는 게 좋겠어요. 이건 지금 무슨 단위계입니까? 무슨 단위계? SI 단위계 맞죠? SI 단위계. SI 단위계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터내셔널 시스템인데 SI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시스템 하려면 IS 그래야 되죠. 근데 SI 시스템 인터내셔널 이렇게 바꿔서 순서를 이거 왜 바꿔놨다 그랬어요? 이거 작군요. 지난번 처음에 할 때 단위계 할 때 프랑스 말이 그렇다 그랬죠. 프랑스 말. 그래서 프랑스 말은 약간 고국어처럼 이러는데 고국어가 형용사를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미션 임퍼서블 뭐 이렇게 뒤에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로 안 하고 단위계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단위계? MKS 단위계. 그건 옛날에 한 MKS 단위계, CGS 단위계 이건 옛날에 한 거고 요새는 쉬운 말로 무슨 단위계? 없어? 네? 그렇죠. 국제 단위계 또는 실용 단위계 많죠. 네. 그래서 국제 단위계, 실용 단위계로 쓰면 킬로그램, 미터/세컨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을 해요. 그다음에 단위는 단위대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킬로그램, 미터/세컨드 제곱이라고 하는 복잡한 단위가 이게 바로 무슨 단위예요? 이게 힘의 단위니까 이걸 한꺼번에 뉴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중력은 98뉴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운동 방정식은 두 축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은 fx는 뭐만 남았어요? 요거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는 max.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는 may인데 우리 구속 조건 그냥 미리 쓰겠어요. 그래서 AY가 0 하면 여기서부터 수직항력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두 번째 수직항력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직항력 구하면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N은 mg 코사인 세타니까 10kg 곱하기 9.8m/s 제곱 곱하기 코사인 30도 집어넣을 것 같으면 84.9뉴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크기가 중력보다 좀 작죠. 좀 작습니다. 이거는 비스듬하기 때문에 작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알짜힘 구하라고 했는데 알짜힘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어떻게 더해지냐면 사실 벡터로 구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직항력은 어떤 방향이에요? Y 방향만 있죠.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 Y 방향만.
근데 mg는 비슷한 방향이 있어요. x방향도 있고 y방향도 있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x방향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x, 그 다음에 y방향은 mg 코사인 세타 y 이렇게 되죠. 가만 봤더니 요거 두 개 없어지네. 요거 두 개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x방향만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개의 합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합력 딱 이렇게 하면 딱 x방향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이거 왜? 오, 놀랍죠. x방향이 바로 어떤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 경사면 방향이죠. 야, 이거 어떻게 딱 더했더니 두 개가 다 경사면 방향이 되게 됐습니까, 이거?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가운데? 아, 내가 무게를 그렇게 딱 알맞게 그렇게 상자에 질량을 해준 거예요? 네, 거기에 맞도록 무엇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도록 수직항력이 정해진 겁니다. 수직항력이 바로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도록 딱 맞게 정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수직항력이 뉴턴의 운동법칙에 맞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x방향에만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짜임 구했으니까 우리 이제 가속도 구할 수 있겠어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힘을 질량으로 나누는데 어떤 힘을 질량으로 나눕니까? 중력을 질량으로 나눕니까? 수직항력을 질량으로 나눕니까? 뭘 질량으로 나눕니까? 뭘 질량으로 나눠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뭘 질량으로 나눠요? 그렇죠.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 알짜 힘 구했으니까 이거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가 됐죠. 그래서 아랫방향을 향하고 그 크기는 이렇게 됐는데 49 뉴턴인데 가속도를 이렇게 하니까 4.9 m/s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때도 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단위를 집어넣는데 사인 30도에는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으니까 m/s 제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문제. 자, 어떤 문제냐면 경사각이 세타는 30도, 길이는 경사면의 길이에요. 10m.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질량이 1kg인 상자가 빗면 꼭대기에 상자를 가만히 놨어요.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전략이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맨 먼저 뭘 구합니까? 가속도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문제에 초기 조건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네, 주어졌어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우리 아까 한 것처럼 한 번 더 반복을 해봅니다.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더니 작용하는 힘은 mg하고 n인데 그때 세타가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30도로 주어졌죠. 질량이 얼마였습니까? 몇 킬로그램? 네, 정신이 없군요. 질량이 몇 킬로그램? 네, 1kg이죠. 1kg. 그 다음에 요 놈이 어디 있었어요? t는 제로 때 어디 있었죠? 꼭대기에 있었죠. 맨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몇 미터? 10cm? 야, 상자가 이렇게 큰데 10cm 내려오면 되겠어요? 얼마? 10m 내려오죠. 근데 또 초기 조건 맨 꼭대기인데 꼭대기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잡으면 y는 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다른 초기 조건, 속도에 대한 초기 조건 얼마? 어떻게 알았어요? V0는 0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가만히 놨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면 우리 여러 번 그렸어요.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척척. 이거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려봐도 좋을 걸. 맨날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푸는데 x축 방향은 fx는 mg 사인 세타 mx 하니까 ax는 어떻게 됐어요? 야,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가속도가 0이니까 여기 수직항력 나왔어요. 이 문제 푸는 데는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 필요 없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했으니까 뭐만 알면 이거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속도하고 또 뭐만? 초기 조건만 알면 된다 그랬죠. 수직항력 같은 거 몰라도 되죠. 네, 수직항력 지나가요. 패스. 그래서 상자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8m/s 제곱에 사인 30도 하면 사인 30도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죠. 0.5. 그래서 여기다 9.8에다가 사인 30도 곱하니까 4.9m/s제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 알았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속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식이 3개가 있었는데 등가속도 운동의 식 3개. 자, 첫 번째 식이 어떤 식? 첫 번째 식 얘기해 보세요. V는 V0 플러스 AT. 그렇죠.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식 얘기해 보세요. S는 S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렇죠. S는 S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세 번째 식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2배의 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그렇죠. 2배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어진 게 뭐예요? Y0 주어졌네. S0 주어진 거죠. S0가 얼마? S0 처음 시작한 데가 0이죠. 0. 그 다음에 간 거리 S-S0가 얼마? 10이죠. 10m예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A 주어졌죠. A 알았죠? A는 얼마? 4.9m/s 제곱. 그러니까 몇 번째씩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뭐가 안 주어졌어요 지금? 시간을 구하라는 거죠. 시간 구하라는 건데 식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 뭔가 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냥 찍찍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3개 중에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V0, X0, 그 다음에 T를 알았어요. A 알았어요. 빗면 아랫방향을 우리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보니까 우리 T를 구하는 것인데 여기 X도 알지, A도 알지, V0도 알지, X0도 알지. 요거만 풀면 어때요? T 구해지죠? 근데 여러분 2차 방식 풀기 쉬워요, 어려워요? 2차 방식 같은 건 P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게 2차 방식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2차 방식 피해 가려면 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세 번째 식으로 뭘 구해요? 마지막 속도 구하면 되겠어요. 봤더니 처음 속도하고 이거 다 하니까 마지막 속도 구한 다음에 마지막 속도를 가지고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시간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해봤더니 세 번째 식에서 구하면 V0는 제로니까 2AX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단위를 다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좀 다르죠. 아까 하려면 2 곱하기 4.9m/s 제곱 곱하기 10m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지금 안 썼어요. 안 써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 실용 단위계로 다 쓴다 그러면 쓸 필요 없어요. 실용 단위로 다 쓴다 그러면 실용 단위를 쓴 다음에 나중에 단위를 뭘 붙이면 되냐면 실용 단위계 단위를 탁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다 써봐야 되겠어요. 불안하죠. 안 쓰고 하면 단위 이상한 거 나올까 불안해요. 근데 확신을 갖게 돼서 경험이 풍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단위 다 안 써도 돼요. 단위 안 쓰고 그냥 하면 나오는 답이 바로 뭐예요? 실용 단위계의 속도의 단위를 쓰면 된다. 미터/세크를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식에서부터 속도는 9.9m/s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걸 갖다가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T는 A분의 V, 여긴 다 대입을 했지만 사실은 단위 대입하지 않더라도 요거 하면 2.0이 나오는데 그냥 실용 단위계의 S를 집어넣으면 ES 해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사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경사면 문제 알고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경사면의 각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속도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커지죠. 그래가지고 90도가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G가 되죠. 자연낙하가 되죠. 경사면의 경우에 우리 그런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시간 다 했는데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체 하나마다 세운다. 지금 우리는 지금 물체 하나인 경우만 했지만 사실은 물체 2개인 경우 우리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도르래에다가 물체 2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2개를 연립으로 풀어야 됩니다. 물체 하나마다 하나씩 세워가지고 연립으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방식 F는 ma의 F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대입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할 때는 FBD를 그리면 편리하다. 네, FBD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힘과는 달리 구속력, 그게 바로 수직항력과 장력이었죠. 이거는 운동법칙의 풀이로 구한다. 이번 시간에 배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수직항력과 장력 뺀 나머지 모든 힘들도 운동법칙으로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모든 힘들은 무엇으로 구하냐면 힘의 법칙으로 구합니다. 힘의 법칙으로 미리 구해가지고 운동법칙에 집어넣어서 가속도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수직항력과 장력만큼은 힘의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구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못 구하는 거예요.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운동법칙을 구해야지 된다. 경사면 문제는 물체의 가속도만 구하면 문제를 다 푼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데 시간 얼마 걸리냐 이거 구하라고 그러는데 왜 가속도만 구하면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풀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가속도만 구하면 다 푼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 교시 여기까지 끝입니다. 질문 없죠? 네, 수고했습니다.